약물, 보험, 그리고 거짓의 시나리오. 그들은 사랑을 이용해 죽음을 만들었고 세상은 그 거짓을 믿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만든 가장 조용한 살인이었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 공기엔 철 냄새가 섞여 있었죠. 도로는 좁고 양쪽엔 차들이 끼어 있었어요. 속도를 낼 수 없는 길인데도 그 차는 뭔가에 쫓기듯 밀고 들어왔죠. 차 안조명은 희미했고 조수석의 여자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서연은 반쯤 감긴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운전석엔 남편 도현이 있었고 그 옆자리엔 간호사 미나가 타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숨이 엇갈리며 도로를 따라 흩어졌죠. 누군가는 살리려는 척했고 누군가는 죽이려는 계산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 계산은 이미 너무 오래전에 끝나 있었죠. 도현은 그날 유진을 찜질방에 데려다 주면서 엄마 아파서 병원 다녀올게 라고 말했죠. 아이는 믿었어요. 그 말엔 사랑의 톤이 묻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이미 아버지의 계획은 완성되어 있었어요. 유진이 빠져나간 집안에는 불면증 약 냄새와 술이 섞여 있었죠. 서연은 평소처럼 피곤해 보였고 도현은 다정한 척 웃었죠. 오늘은 푹 자요. 미나가 안정제 놔준대요. 그 말은 살인 예고였죠. 간호복 냄새가 스며든 주사기가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질 때 서연의 눈은 짧게 떨렸어요. 그 짧은 떨림이 생의 마지막 신호였죠. 미나는 망설였어요. 잠깐이었죠? 하지만 도현의 눈빛은 명령 같았어요. 지금이야. 그녀는 병원에서 훔쳐온 약물을 섞었죠. 아티반, 염화칼륨. 의료용 냉장고에서 몰래 꺼낸 그것들은 원래 심장을 멈추는 데 쓰였어요. 주사 바늘이 살결을 뚫는 순간 서연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손끝이 식어가자 도현은 무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죠. 됐어.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을 가장한 범죄의 끝이 그렇게 시작됐죠. 바늘 자국은 숨겨졌고 차 안엔 향수 냄새만 남았어요. 누군가는 살인을 끝냈고 누군가는 사랑을 믿었죠. 도로 위에 차가 멈춘 건 엔진 과열이 아니라 양심의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도현은 브레이크를 밟고 뒤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차 안은 고요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클래식이 이상하게 느리게 들렸죠. 미나는 창밖을 봤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진짜 시작이지. 그 말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사랑이라는 말로 감싸진 폭력이었죠. 그는 핸들을 세게 잡고 차를 도랑으로 밀어 넣었어요. 철제 충돌음이 울렸고 서연의 머리는 아뷰리에 부딪혔죠. 이미 심장은 멈춰 있었지만 그는 마지막 장면을 완성하려 했어요. 신고는 미나가 했어요. 목소리는 놀란 척이었죠. 사고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응급차 사이렌이 도로를 타고 울렸어요. 사람들은 그저 불쌍하다고 말했죠. 교통사고의 흔한 비극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구급대원이 시신을 옮길 때 강석은 눈썹을 찡그렸어요. 이상하네. 타박상은 있는데 출혈이 너무 적잖아. 그는 그때부터 뭔가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죠. 그 냄새가 있었어요. 의학용 냉각제와 향수가 섞인 특유의 냄새요. 피 대신 약품의 냄새가 죽음을 덮고 있었죠. 그날 밤 도현은 집으로 돌아와 옷을 태웠어요. 불길 속에서 천이 타들어가며 검은 연기를 뿜었죠.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을 때
표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감정이 빠진 눈이었어요. 그는 계산기를 꺼내 보험금 총액을 확인했어요. 숫자는 냉정했죠. 이제 돼서 그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창문 너머엔 여전히 서연의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바람이 들이쳤고 천이 흔들렸죠. 그 흔들림은 죄의 무게였어요. 아무리 닦아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처럼 그날의 공기 속엔 죽음이 머물러 있었죠. 미나는 그날 이후 병원 근무를 그만뒀어요.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죠. 그녀는 병원 지하 약품실에 들어갈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냉장고 속 유리병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심장을 쳤죠. 밤마다 꿈을 꿨어요. 주사바늘이 스스로 움직이고 피가 없는 팔을 찌르는 꿈이었죠. 도현은 그런 미나에게 말했다죠. 괜찮아. 이제 끝났잖아. 하지만 끝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잠들 때마다 서연의 얼굴이 침대 위로 떨어졌어요. 눈을 감을수록 더 선명해졌죠. 죄책감은 사랑보다 오래가요. 한 달 뒤, 보험사 조사관 정우가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이건 이상합니다. 그는 자료를 내밀었죠. 사고 하루 전, 피보험자 명의로 거액의 보험이 추가 가입돼 있었어요. 도현의 서명이었죠.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형사 강석이 말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죠. 그럴 리 없어요. 그리고 이 여성, 간호사라면서요. 그는 미나의 이름을 짚었어요. 그 둘, 통화 기록이 2,000건이에요. 그 숫자가 방 안 공기를 얼게 했어요. 우연이라 부를 수 없는 숫자였죠. 수사는 조용히 재개됐어요. 강석은 미나의 집을 찾았어요. 문틈으로 스며드는 향수 냄새가 병원 냄새와 같았죠. 책상 위엔 약물 관련 논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염화칼륨의 작용 기전. 그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냉장고엔 아티반 앰플 몇 개가 남아 있었죠. 강석은 손전등을 비추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군요. 미나는 그 순간 집에 돌아왔고 문 앞에서 형사를 마주쳤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당신 왜 여기 있어요? 당신이 벌인 일을 확인하러 왔죠. 그 대화엔 공기가 무거웠어요. 미나는 처음엔 부인했어요. 저 그런 거 몰라요? 사고였어요. 하지만 강석은 사진을 내밀었죠. 서연의 팔에 남은 자국, 그리고 주사바늘 흔적. 이건 뭐죠? 그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수액 자국이에요. 거짓이었죠? 형사는 더 밀어붙였어요. 당신 병원에서 염화칼륨 없어졌죠? 말이 막혔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때 문 밖에서 도현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죠. 미나의 얼굴에 공포가 스며들었어요. 그건 사랑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지옥의 입구였죠. 도현은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척했어요. 아내가 우울증이 심했어요. 약물 치료 중이었죠. 완벽한 거짓말이었죠.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진술서를 썼어요. 그녀가 직접 약을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이건 뭔가요? 사진엔 차량 좌석에서 발견된 빈 주사기가 있었어요. 도현의 손이 잠시 떨렸죠. 그건 모르겠네요. 그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엔 땀이 맺혔어요.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은 오래 버티지 못하죠. 파묘 명령이 떨어졌어요. 관이 열리자 싸늘한 공기가 땅속에서 피어올랐죠. 의사는 시신의 팔을 들었어요. 그곳엔 미세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이건 주사 자국이에요. 순간 방 안이 멈췄죠. 부검 결과 혈중 염화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어요.
죽음의 원인은 충돌이 아니라 약물이었죠. 강석은 조용히 서류를 덮었어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도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미나는 눈을 감았어요. 세상에 완전한 범죄는 없었죠. 체포된 날,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플래시가 터졌죠. 그 빛이 그의 얼굴을 하얗게 지웠어요. 미나는 구치소로 옮겨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이었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죠. 강석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 잔혹했네요. 서연의 영정사진 속 미소가 흐릿하게 빛났어요. 한 사람의 탐욕이 세 사람의 인생을 부숴버렸죠. 그리고 그날 밤 광주의 거리는 다시 조용했어요. 그러나 그 고요는 결코 평화가 아니었죠. 도현은 구치소 유치장에서 담배를 달라 했죠. 그러나 그곳엔 불이 없었어요. 철창 틈으로 들어온 빛이 손끝에 닿았지만 그건 따뜻하지 않았어요. 난 단지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는 중얼거렸죠. 변명 같았어요. 사랑이 변명으로 바뀌는 순간 인간은 짐승보다 잔혹해지죠. 미나는 옆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 울음은 후회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무너진 욕망의 메아리였어요. 그 사람만은 살려달라 그녀가 말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둘 다를 버렸죠. 죄는 함께 썩어야만 사라졌어요. 법정은 냉담했어요. 서연의 가족들은 울지도 않았죠.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판사의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피고인 도현, 무기징역. 피고인 미나, 징역 15년. 그 말이 공기처럼 퍼졌죠. 도현의 손이 떨렸어요. 구속 후 처음으로 인간의 눈빛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건 후회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미나는 눈을 감았죠.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은 사랑의 증거가 아니었어요. 그건 자신이 만든 지옥의 물방울이었죠. 판결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번쩍였죠. 보험금 노린살인, 간호사 공모 확인이 제목이 그렇게 나갔어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도현의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고 그 뒤엔 서연의 영정이 흐릿하게 비쳤죠. 시청자들은 분노했어요. 그러나 그 분노는 잠깐이었죠. 사람들은 금세 다른 뉴스로 넘어갔어요. 강석은 그걸 보며 생각했죠. 악은 이렇게 조용히 잊히는구나.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어요. 잊히는 게 가장 잔인한 벌이었죠. 유진은 학교에서 괴로웠어요. 친구들이 수군거렸죠. 너희 아빠 그 사람이지. 아이의 귀에 그 말이 꽂혔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 밑에서 엄마의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서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그 미소가 무섭게 느껴졌죠. 엄마, 왜 아빠 용서했어? 대답은 없었어요. 방 안의 시계 초침만 들렸죠. 아이의 눈동자에 어둠이 비쳤어요. 그 어둠은 도현의 그림자였죠. 죄는 대물림됐어요. 아이는 모르게 그 어둠을 닮아가고 있었죠. 도현은 교도소에서 편지를 썼어요. 유진아, 아빠는 미안하다. 종이는 구겨졌고 잉크는 번졌어요.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죠. 미나에게 썼던 편지도 있었어요. 다시 태어나면 우리 다른 사람으로 만나자. 그 문장은 참혹했어요. 이미 누군가의 생을 앗아간 사랑이 어떻게 다시 시작될 수 있겠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은 희미했고 철문은 닫혔죠. 바깥의 세상은 봄이었지만 그의 시간은 멈춰 있었어요. 죄의 계절엔 꽃이 피지 않았죠.
미나는 교도소 병동에서 일했어요. 간호사 경력은 여전히 필요했죠. 그러나 그녀의 손은 떨렸어요. 주사 바늘을 잡을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어요. 괜찮아요. 동료가 물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동자는 흔들렸어요. 죄책감은 손끝에 남았죠. 한 수감자가 피를 흘리며 말했다죠. 당신 눈빛, 나랑 닮았어요. 미나는 주사기를 놓쳤어요. 깨진 유리 조각에 손이 베었죠. 피가 흘렀어요. 그 붉은색은 너무 익숙했어요. 죄가 흐르는 색이었죠. 강석은 사건을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닫았어요. 광주 교통사고 위장 살인 사건. 종결하지만 그의 마음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본 건 한 번의 살인이 아니라 관계의 붕괴였어요. 사랑이 돈으로 바뀌고 믿음이 도구로 변한 과정이었죠.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우린 언제부터 사랑을 계산하기 시작했을까?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어요. 형사로선 승리였지만 인간으로선 패배였죠. 그는 담배를 꺼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어요. 밤이 오면 도현의 꿈속엔 서연이 나타났어요. 흰 옷을 입고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죠. 그는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연아, 목소리가 떨렸죠. 그녀는 미소만 지었어요. 그 미소엔 분노도 연민도 없었어요. 단지 끝없는 공허였죠. 도현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 눈물은 아무것도 씻지 못했어요. 죄는 씻는 게 아니라 남는 거였죠.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서서히 무너졌어요. 죄의 무게는 결국 스스로를 삼켰죠. 미나는 어느 날 병동 창문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새들이 날고 있었어요. 자유로워 보였죠?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하지만 그 순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눈밑은 어둡고 입술은 말라 있었죠. 그 얼굴은 더 이상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죄의 증인이었죠.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나도 언젠간 끝나겠죠. 그러나 끝은 오지 않았어요. 감옥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면서 모든 걸 녹여버렸죠. 몇 년이 지나 유진은 성인이 되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았죠. 하유는 아직 어려 말이 없었어요. 납골함 앞에서 유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 아직도 그날 꿈을 꿔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죠. 그날 차 안냄새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납골당 문을 닫으며 눈을 감았죠. 다시는 그런 사랑하지 않을게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퍼졌어요. 어머니의 미소가 하늘빛에 닿았죠. 도현은 교도소 독방에서 벽을 바라봤어요. 벽엔 금이가 있었죠. 그 금은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어요. 손가락으로 따라가다 피가 묻었어요. 벽돌에 거친 결이 피부를 찢었죠. 여기선 아무 냄새도 없어. 그는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울림으로 돌아왔죠. 냄새 없는 세상은 벌이었어요. 그날의 향수 냄새, 피 냄새, 약물 냄새가 사라진 자리엔 공기만 남았어요. 그 공기가 그를 질식시켰죠. 숨을 쉬어도 살아있다는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죄는 그렇게 내부에서 숨통을 끊었죠. 미나는 매일 새벽마다 기상벨에 깨었어요. 눈을 뜨면 천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병동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약품, 땀, 그리고 미묘한 피 냄새. 그녀는 이불을 걷어냈어요. 팔에는 오래된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그 자국은 죄의 지도였죠. 미나 씨, 오늘도 근무 가능하죠? 교도관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는 작았죠? 하지만 속은 뒤틀렸어요. 주사기를 잡을 때마다 손끝이 식었어요. 그 차가움은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숨결 같았죠. 강석은 형사 일을 그만뒀어요. 그는 더 이상 사람의 어둠을 보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서류들이 떠올랐어요. 도현의 얼굴, 미나의 눈빛, 그리고 서연의 마지막 사진. 그는 술잔을 채웠죠. 누가 진짜 피해자였을까? 그 말이 허공에 떨어졌어요. 법은 범죄자를 가뒀지만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욕망은 처벌받았지만 사랑은 여전히 질문으로 남았죠. 그는 그날의 사건 번호를 수첩에서 지웠어요. 하지만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죄의 냄새는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았죠. 유진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왜 사랑을 믿을까? 그녀의 연구 주제였죠. 매일 새벽 연구실 불빛 아래서 어머니의 이름을 적었어요. 서연. 그 글자를 쓸 때마다 손끝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세상에 증명하려 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인간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요. 논문이 완성될수록 그녀의 내면은 차가워졌어요. 어머니의 온기 대신 냉철한 이성이 자라났죠. 하유는 여전히 어렸어요.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달랐죠. 유진은 동생을 지키려 했어요. 하유나, 세상은 착하지 않아. 그녀의 말은 단호했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그 눈동자엔 여전히 수남이 남아 있었어요. 엄마는 하늘에 있지. 그 말에 유진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응, 엄마는 거기서 우리 보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대답 뒤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진실을 지키려는 언니와 진실을 몰라도 되는 동생. 그 둘의 온도차가 집안을 갈랐죠. 도현은 오랜만에 교도소 안 의무실을 찾았어요. 가슴 통증이 심했죠. 담당 의사는 말없이 청진기를 댔어요. 심장이 약해졌네요. 그는 웃었죠. 이제야 제게 어울리네요. 그 말에 의사가 잠시 눈을 피했어요. 심장은 살인을 기억하죠. 죽음을 만든 사람의 몸속에서도 고동을 멈추지 않고 대신 천천히 자신을 갉아먹어요. 도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벽에 기댄 그는 마지막으로 창문 너머의 하늘을 봤죠. 서연아, 난 아직 여기 있어. 그 말은 기도도 참회도 아니었어요. 미나는 하루를 끝내며 거울을 봤어요. 피로에 절은 눈, 건조한 입술. 그녀는 물을 마시려다 멈췄어요. 거울 속 서연이 서 있었어요. 흰 옷을 입고 아무 말 없이 미나는 뒷걸음쳤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제 그만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서연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거울 안에서 그대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죄는 형기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평생 살아남죠. 그게 진짜 감옥이었죠. 정우는 보험조사관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도 변했죠. 사건 이후 그는 보험보다 인간을 보게 됐어요. 서류엔 숫자가 아니라 삶이 있지.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퇴근길에 납골당을 찾았어요. 서연의 이름이 적힌 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당신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불었고 벽에 부딪힌 바람 소리가 낮게 울렸죠.
그 울림이 마치 누군가의 대답 같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진실엔 무게가 있었죠. 유진은 논문을 완성한 날 한동안 책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책장엔 범죄심리학 서적이 빽빽했어요. 그녀는 한 문장을 적었죠. 사랑의 끝은 종종 증오보다 냉정하다. 그 문장을 읽고 펜을 놓았어요. 창문 너머로 비가 내렸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흐름이 마치 어머니의 눈물 같았죠. 그녀는 속삭였어요. 이젠 엄마 얘기를 세상이 알아야 해요. 눈빛은 단단했어요. 복수가 아닌 기록의 방식으로 그녀는 진실을 세상에 남기려 했죠. 그날 밤 도현은 다시 서연의 꿈을 꿨어요. 이번엔 서연이 말을 했죠. 이제 그만해요. 그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는 눈을 감았어요. 미안해요. 처음으로 진심이었죠. 잠시 후 새벽의 햇살이 철창 사이로 들어왔어요. 교도관이 문을 열었을 때 도현은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입가엔 미소가 있었어요.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원인은 심정지였죠. 하지만 강석은 기록지에 적지 않았어요. 양심의 끝, 그게 진짜 사인이었죠. 도현의 사망 소식은 조용히 전해졌어요. 신문 한 줄로 끝났죠. 수감자 사망, 자연사 추정. 아무도 그 이름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교도관은 그의 물건을 정리했어요. 낡은 펜 하나, 구겨진 편지 한 장. 그 편지엔 한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서연아, 나를 용서하지 말아요. 글씨는 떨렸지만 또렷했죠. 그 문장을 읽던 교도관의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종이에서 희미한 냄새가 났어요. 그건 잉크가 아니라 오래된 후회의 냄새였죠. 시간조차 그 냄새를 지우지 못했어요. 미나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죠. 병동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햇빛이 철창을 따라 길게 떨어졌어요. 그녀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갔네요. 그 말엔 슬픔보다 공허가 묻어 있었어요. 눈앞에 흩날리는 먼지가 마치 기억처럼 떠돌았어요. 미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우리 모두 벌을 받았어요. 그 목소리가 벽에 부딪혔어요. 회한이 공기를 울렸죠. 감정은 눈물보다 무거운 공기로 남았어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고백이었죠. 유진은 교도소에 찾아갔어요. 미나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면회실의 유리벽 사이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유진은 침묵했어요.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죠. 그땐 몰랐어요. 사랑이 그렇게 잔인할 줄은.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단지 한마디만 했죠. 엄마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미나는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떨렸어요. 알아요. 유리벽에 그녀의 손이 닿았어요. 그 손끝이 떨렸어요. 죄와 용서는 닿지 않는 거리였어요. 그 거리가 두 사람을 갈랐죠. 교도소를 나오는 길, 유진은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렀어요. 그녀의 발밑에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끝났을까?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바람이 대답했어요. 아직이에요. 그 목소리는 마음속에서 울렸어요. 용서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죠. 그건 평생의 싸움이었어요. 그녀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어요.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 어머니의 숨결이 남아 있었어요. 그 온도가 유진을 앞으로 밀었죠. 죄의 끝에서 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미나는 수감 중 쓰러졌어요. 과로와 심장마비였죠. 병동 의사가 달려왔지만 늦었어요.
그녀의 눈은 반쯤 뜨인 채였어요. 창밖으로 빛이 비쳤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서연,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손끝이 미동했어요.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새가 날았죠. 그 움직임이 마치 영혼의 비상 같았어요. 형사는 나중에 보고서에 적었어요. 사망 원인, 심장정지. 그러나 누구도 그 안의 의미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육체가 아니라 양심의 멈춤이었죠. 정우는 그날 밤 서류를 정리하다 미나의 사망 보고서를 봤어요. 잠시 눈을 감았죠. 모두 끝났네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죠. 하지만 곧 서연의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의 미소는 여전히 고요했어요. 그는 손끝으로 먼지를 털었어요. 누군가는 이 기록을 남겨야죠. 그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세상이 있더라도 기록은 남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게 진실의 의무였죠.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그 소리가 묘하게 따뜻했어요.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방향을 바꾸었죠. 유진은 연구소에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제목은 사랑의 폭력, 감정의 범죄학. 청중들은 조용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이건 누군가의 기록이에요. 동시에 모두의 경고예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어요. 강석이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죠. 그의 눈빛엔 이해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사건은 기록에서 역사로 바뀌었죠. 진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 의미가 있었어요. 하유는 언니의 발표를 TV로 봤어요. 화면 속 유진의 얼굴은 단단했어요. 그러나 그 눈 밑엔 미묘한 슬픔이 있었어요. 하유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먼지가 흩날렸어요. 그녀는 그 바람을 맞으며 말했다죠. 이제 엄마는 편해졌겠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들렸어요. 공기 속에 섞인 그 울림이 마음을 감쌌어요. 죄의 파동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숨이 쌓이고 있었어요. 시간이 죄를 덮는 게 아니라 이해를 키웠죠. 몇 년 후, 유진은 서연의 납골함을 다시 찾았어요. 꽃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어요. 엄마, 다 끝났어요. 하지만 그 말 뒤엔 정적이 흘렀어요. 그녀는 그 정적 속에서 답을 들었어요. 끝은 없어요.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그럼 이해할게요. 그 말에 바람이 불었어요. 벽면에 꽃잎이 흩날렸죠. 그 향이 잔잔하게 퍼졌어요. 그건 용서의 냄새였어요. 서연의 이름 아래 새겨진 빛이 천천히 깜박였죠. 여우는 그렇게 남았어요. 밤, 하늘에 별이 떴어요. 강석은 보고서를 닫으며 마지막 문장을 남겼어요. 이 사건은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사랑을 삼키는가를 보여준다. 펜 끝이 멈췄어요. 바람이 창문을 스쳤죠. 어딘가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의 집이었어요. 하윤이 웃고 있었죠. 세상은 여전히 움직였어요. 그러나 공기 속엔 그날의 잔향이 남아 있었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죠. 악은 잊혀지지만 기록은 남아요. 그리고 그 기록은 우리에게 묻죠. 사랑은 어디까지 사람일 수 있을까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